사건이 제기되면서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성폭력, 언어폭력을 당해왔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 군대는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지. 어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네가 군대를 가봐야 정신을 차리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군대가 엄격하지만 그 밑에 폭력이라는 어떠한 것이 깔려있고 그것을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의 발생 원인 중 하나는 보복심리였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이번 사건의 가해자 또한 선임병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왔었고 그에 대한 보상심리로 자신의 후임병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심리란 무엇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겪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번에 무의식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는데 무의식의 열등 기능은 의식에 대한 보상작용을 일으켜 의식을 자극하고 그 의식의 일방성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이 보상에 관한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이 뇌 편도체와 뇌 측좌에게 이러한 곳에서 발생하는데 이러한 보상 심리에 관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러한 부분에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심리가 뒤틀린 방향으로 포출되었을 때는 자신이 잃은 만큼 남들도 잃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부당한 일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이 겪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시전하고자 정당한 상황이 그제서야 되었다고 만족하고 그렇게 이 사건을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이번 윤일병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군대에 다녀온 사람이 미필자들에게 군부심을 부리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상 심리의 예로 나폴레옹 증후군,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도 부르죠. 이것을 들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증후군이란 키가 작다는 열등감을 보상하고자 하는 욕구가 과도하여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지배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심리로 삶의 다른 영역에서 충족시키려는 것이죠. 나폴레옹의 경우는 자신의 작은 키에 대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렀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결국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 나폴레옹 증후군에 대해서 오류가 조금 있는데 정확한 정보를 말하자면 150cm대로 알려져 있던 나폴레옹의 실제 키는 167cm 전후로 당시 평균 신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열등감은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그는 프랑스 공도 출신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인 코르시카, 즉 여기서 볼 수 있는 이 부분은 그가 태어나기 바로 1년 전에 프랑스 영지가 된 곳이고 원래 제노바 공화국의 영토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학교에 진학할 당시 프랑스 다 할 줄 아는 프랑스어가 별로 없었고 크로시카 발음이 굉장히 억양이 셌는데 그 발음을 고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항상 학교에서도 외톨이였으며 항상 무시당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그의 열등감 때문에 이런 그가 보상 심리를 발휘해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 증후군, 이것을 하면 되게 열등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우리는 이러한 나폴레옹 증후군 성향을 가진 리더들을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부터 시작하여 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 이탈리아 의원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들을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상 심리는 군대 폭력처럼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한 집단의 리더가 되는 모습은 비교적 보상 심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상 심리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을 후세가 겪지 않도록 보상해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군대 내부 구조의 경우에는 나도 당했으니까 후세들도 당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내 후배들은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아야 하는 마음으로 다른 뭔가 군대 내 편의를 제공한다던가 표창을 해주는 등 진정한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보상심리와 비슷한 감정으로 대리 만족이 있는데요. 보상심리가 나는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이렇게 당해봐야 돼 라면은 대리 만족은 타인을 이용해서 네가 성공을 해야 내가 덩달아 만족감을 느끼고 지위가 상승해. 즉 좀 형편이 어려웠던 부모님이 자신의 자식들에게 너가 성공을 해야 나의 지위도 함께 올라가. 이러한 심리가 결국은 대리만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심리와 대리 만족은 뭐다?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둘 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 한다면 좋게 되는 것이고 나쁘다고 생각하다면 윤리병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